동물에게서 배우는 채널 꿀벌편입니다. 꿀벌에게 비밀무기 팔자춤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배운 세대, 가장 많이 아는 세대,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 모든 정보를 손에 쥔 세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왜 삶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렇게 많이 아는데 왜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르는 걸까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꿀은 항상 남이 먹는 걸까요?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딱 한 분입니다. 대학 교수도 아닙니다. 자기계발 유튜버도 아닙니다. 바로 몸무게 0.1g, 뇌 크기 겨자씨만 한 꿀벌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7시? 8시? 혹시 9시? 그 시각 꿀벌은 이미 세 번째 꽃밭을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알람도 없이, 투정도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우리는 알람을 3개 맞춰놓고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꿀벌은 알람 없이도 새벽 4시에 출근합니다. 누가 더 바쁜 인생을 사는 건지 솔직히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데 꿀벌은 배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나가서 부딪힙니다. 나가서 익힙니다. 왜 그럴까요? 꽃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꽃이 활짝 피어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놓치면 꿀은 없습니다. 꿀벌은 그걸 압니다. 몸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시작하면 되지. 아직 늦지 않았어. 이러다가 꽃이 집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야 말합니다. 아, 그때 할 걸.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속담을 바꾸고 싶습니다. 일찍 나는 꿀벌이 꿀을 만든다. 벌레보다 꿀이 낫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꿀은 이불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책상 위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밖에서 꽃 앞에서 날갯짓을 하는 그 순간에만 만들어집니다. 문만 열면 꽃밭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그런데 잠깐. 그냥 무작정 나가면 될까요? 사실 꿀벌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열심히만 사는 사람, 평생 고생만 하다 끝납니다. 다음 이야기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제자리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꿀이 없습니다. 텅 빈 하루만 남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꿀벌 중에도 그런 녀석이 있습니다. 방향 없이 그냥 나는 꿀벌. 열심히 납니다. 날개가 닳도록 납니다. 그런데 꿀통은 비어 있습니다. 부지런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꿀벌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팔자춤입니다. 꿀이 있는 곳을 발견한 꿀벌은 벌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팔자 모양으로. 이 춤 하나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꽃밭이 어느 방향인지,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꿀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단 한 번의 몸짓으로 동료 전체에게 전달합니다. 꿀벌은 춤으로 정보를 나눕니다.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를 나눕니다. 누가 더 현명한 존재인지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기지피 백전불태.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꿀벌이 딱 그렇습니다. 어디에 꽃이 있는지 압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압니다.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 압니다. 알고 나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준비 없이 뛰어듭니다. 계획 없이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방향 없이 부지런한 것은 그냥 고생입니다. 방향을 알고 부지런한 것, 그게 진짜 처세술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팔자춤은 무엇입니까? 지금 날고 있는 방향이 맞는 방향입니까?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1년 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향을 알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혼자 아무리 잘 날아봐야 결국 한계가 옵니다. 꿀벌이 평생 만드는 꿀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숫자를 들으면 아마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만드는 꿀의 양 아십니까? 찻숟가락 하나입니다. 딱 12분의 1 티스푼입니다. 평생을, 날마다, 쉬지 않고 날아다닌 결과가 고작 찻숟가락 하나라는 겁니다. 처음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곧 깨달았습니다. 꿀벌은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왜일까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집 하나에 꿀벌이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많게는 6만 마리입니다. 6만 마리가 각자 찻숟가락 하나씩을 가져옵니다. 그게 모이면 한 벌집에서 1년에 최대 40kg의 꿀이 만들어집니다. 혼자였다면 평생 찻숟가락 하나였을 것이 함께이기에 40kg이 되는 겁니다. 헬렌 켈러가 말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습니다. 함께라면 위대해집니다. 그런데 벌집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왕벌이 있습니다. 일벌이 있습니다. 수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왕벌 하고 싶은데요. 수벌이 이런 투정을 부린 적도 없습니다. 꿀 따는 거 저한텐 안 맞아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궁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한다. 작은 일벌 하나가 꽃가루를 옮기지 않으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작은 역할 하나가 지구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작아 보입니까? 내 역할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꿀벌을 보십시오. 찻숟가락 하나짜리 존재가 지구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성실함도 반드시 어딘가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자기 역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게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벌집에도 위기가 옵니다. 천적이 옵니다. 그 순간 꿀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선택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처세술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피곤합니다. 볼 때마다 뭔가 긁어댑니다. 작은 일에도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늘 말합니다. 나는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 잘 되던가요? 꿀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벌집 안에는 6만 마리가 삽니다. 6만 마리가 매일 부딪힙니다. 좁은 공간에서 매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싸움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일벌은 꿀을 모읍니다. 다른 일벌이 자기보다 더 좋은 꽃밭에 간다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왕벌이 자기보다 편하게 산다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꽃밭으로 갑니다. 자기 날갯짓에 집중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런데 함께 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옆 사람의 자리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대리는 과장 흉을 봅니다. 과장은 부장 뒷담화를 합니다. 부장은 사장 욕을 합니다. 정작 자기 꽃밭은 누가 돌봅니까? 남의 벌집 들여다보다가 내 꿀통이 비어갑니다. 헬렌 켈러가 말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습니다. 함께라면 위대해집니다. 그런데 진짜 함께가 되려면 먼저 내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꽃밭을 성실히 돌볼 때 비로소 옆 사람의 꽃밭도 보입니다.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만드는 꿀이 찻숟가락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찻숟가락 하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6만 마리가 모여 40kg을 만들어냅니다. 내 작은 역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날갯짓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함께 산다는 게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지켜야 할 것이 생깁니다. 참아서는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꿀벌은 목숨을 걸고 침을 씁니다. 그런데 이 침 아무 때나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꿀벌의 침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한 번 쓰면 죽습니다. 침을 쏘는 순간 침이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내장까지 함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꿀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침 한 번에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길을 걷다 어깨가 부딪혔다고 침을 씁니다. 카톡 답장이 늦었다고 침을 씁니다. 회의 시간에 내 말이 무시당했다고 침을 씁니다. 매일 침을 씁니다. 그러면서 정작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침이 없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삶고 원하고 의리도 원한다. 그러나 둘 다 취할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겠다.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는 겁니다. 꿀벌은 압니다. 침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을. 벌집이 진짜 위협받을 때, 여왕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공동체의 존립이 걸렸을 때, 그때 씁니다. 그 외에는 참습니다. 피합니다. 돌아갑니다.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아껴두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참기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침을 꺼내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내 목숨을 걸 만한 순간입니까? 아니라면 돌아가십시오. 그냥 꽃밭으로 가십시오. 진짜 싸움을 위해 힘을 아끼는 것. 그게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참을 것은 참고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오래 남습니다. 결국 멀리 갑니다. 여러분의 침은 지금 몇 번 남아 있습니까? 오늘 하루 쓸데없는 곳에 침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싸움을 피할 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진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꿀벌은 여름 내내 그걸 준비합니다. 그게 없으면 겨울을 넘기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 지금 여러분의 겨울 준비와 직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에 꿀이 얼마나 있습니까? 갑자기 웬 통장이냐고요? 꿀벌에게 통장이 있습니다. 벌집입니다. 그리고 꿀벌은 여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꿀이 있는지, 모자라면 더 채웁니다. 쉬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꽃이 피어 있는 날,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꿀벌은 알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한 벌집이 겨울을 나려면 최소 20kg의 꿀이 필요합니다. 넉넉하게 준비하면 40kg까지 채웁니다. 이게 그냥 채워지지 않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수백만 번의 날갯짓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 다 씁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이 텅 빕니다. 보너스가 나오면 더 씁니다. 그러다 갑자기 겨울이 옵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가서야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지? 겨울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달력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책은 담은 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습니다. 꿀벌은 이 진리를 몸으로 삽니다. 여름의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계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합니다. 여름이 길수록 더 많이 채웁니다. 이솝 우화에 개미와 배짱이가 있습니다. 개미는 자기 먹을 것만 모읍니다. 꿀벌은 다릅니다. 자기 겨울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먹을 꿀까지 만들어냅니다. 자기 한몸 건사하는 것을 넘어 주변까지 풍요롭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여름은 언제입니까? 지금이 여름이라면 오늘 꿀통에 한 숟가락이라도 더 채우십시오. 지금 이미 겨울이라면 괜찮습니다. 꿀벌도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고 반드시 봄을 맞이합니다. 준비한 자에게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겨울을 준비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꿀벌에게는 놀라운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꿀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꽃에게 선물을 남깁니다. 이 작은 습관이 결국 세상 모든 꽃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딱히 뭘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다녀간 자리엔 뭔가 남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뭔가 긁힙니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빠져나간 느낌입니다. 받기만 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꿀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꿀벌은 꽃에서 꿀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져가지 않습니다. 꽃에 앉는 순간 몸에 꽃가루가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 꽃으로 날아가면서 그 꽃가루를 옮겨줍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꽃을 피워줍니다.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받으면서 동시에 줍니다. 이것이 공생입니다. 그래서 꽃은 꿀벌이 오면 반깁니다. 활짝 열립니다. 꿀벌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꿀벌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는 겁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꿀벌도 그렇습니다. 꽃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꽃을 이용하되 꽃을 살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을 때는 당연하게 받습니다. 줄 때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잘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꽃가루를 나눌수록 더 많은 꽃밭이 생깁니다. 꽃밭이 많아질수록 내가 날아갈 곳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얻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지만 주는 것으로 인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꽃이 피어 있습니까? 시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더 나아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뭔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가는 곳마다 꽃가루를 남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꽃밭이 열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반깁니다. 가는 곳마다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꽃밭에 꽃가루 한번 남겨보십시오. 작은 칭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는 안부 하나. 그게 꿀벌이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꿀벌은 사실 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날고 있습니다. 이 역설 안에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마지막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꿀벌은 날 수 없다는 겁니다. 몸집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습니다. 날개짓 속도도 너무 느립니다. 공기역학적으로 계산해보면 꿀벌이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논문도 있습니다. 데이터도 있습니다. 수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꿀벌은 지금 이 순간도 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꿀벌은 그 논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기에 그냥 해버렸다는 겁니다. 꿀벌이 딱 그렇습니다. 누가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날고 있었습니다. 누가 불가능하다고 증명하기 전에
이미 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합니다. 나이가 몇인데 배경이 없잖아.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었어. 그런 거 해서 뭐가 되겠어. 현실을 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꿀벌을 떠올리십시오. 날 수 없다는 존재가 지구 생태계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몸무게 0.1g짜리가 인류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한다고. 날 수 없는 존재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은 아닙니까? 책은담은 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습니다. 지금 힘든 것은 지금 날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날개가 작아서 더 빠르게 저어야 하는 것뿐입니다. 꿀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날개가 작다고 투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납니다. 오늘도 납니다. 내일도 납니다. 그리고 꿀을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날아야 하는지, 무엇을 아껴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날개는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꽃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꿀벌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달콤합니다. 험한 세상, 근면성실한 꿀벌처럼 살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하루의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꿀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